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금요일에 어땠습니까? 신고가 만들어 줬는데, 그죠? 결과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윗꼬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부터 쭉 보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윗꼬리는 잘 안 만듭니다. 뭐 돌파하면 돌파해서 봉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거나 하지 꼬리를 달게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꼬리가 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야, 꼬리가 달았네. 야, 그럼 이거 물량을 좀 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꼬리를 안 달던 애가 꼬리를 달았으니까. 자,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매매 동향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매매 동향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고, 뭐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적당히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일단 개인만 300만 주가 여기 털렸어요. 근데 제가 이날 호가를 계속해서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 10만 원 구간에 맨 처음에 돌파가 시도할 때는 10만 주밖에 없었거든요. 10만 주. 10만 주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10만 원짜리 계속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됐어요? 10만 주에서 20만 주, 30만 주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99,900원짜리 뭐 10만 주, 그리고 10만 원짜리 30만 주 이렇게 쌓여서 여기다 험해도를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이 당시에. 그 제가 중간에 한번 봤었는데 요때 당시에 10만 원, 10만 1,000원인가? 10만 100원이죠. 10만 100원 구간에 60만 주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의지를 딱 봤을 때 10만 원 구간 돌파 못 시키게 하겠다. 돌파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컸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쇼커버 물량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잔고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300만 주였죠. 그죠? 1월 13일에 300만 주였는데 400만 주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1월 14일에서 넘어가는 구간에서 1월 15일 이때 당시에 장대 항목 나왔었죠. 보시면은 일봉 보면 1월 15일이 언제죠? 1월 15일 요때죠. 요때 거의 장대 항목이 강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숏스퀴즈가 완벽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130만 주 정도, 120만 주 정도 공매 잔고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2월 초부터 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2월 초부터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실적 발표 언제 나왔죠? 실적 발표. 자, 보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요렇게 12월 11일에 2월 11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2월 11일. 보이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월 11일 표가 있습니까? 2월 11일 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표가 없죠. 그죠? 실적 발표 전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2월 12일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순잔고 비율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 실적 자체가 사실상 실망스러운 실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오히려 국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 여기서 쇼커버 쇼스퀴즈가 들어왔는데, 그죠? 들어왔는데 이 10만원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못 뚫게 하는 거겠죠. 10만원 구간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밑으로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매도들은 여기다가 쌓일 수는 있어요. 쌓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매도 전량은 쌓일 수는 있어요. 대신에 밑으로 못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주식이 올라올 때 뭐 하는 거예요? 투심을 꺾는 거거든요. 투심을 꺾는 거예요. 투심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10만원 돌파 못하겠다. 그 뭐요?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건데, 이때도 보면은 매수세가 엄청 셌어요. 올라갈 때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니까 공매도들도 어떻게? 일단 10만원 구간의 방어선을 구축을 분명히 해놨다. 그래서 10만원 구간 돌파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호가를 쌓으면서 10만원짜리 돌파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차도 잠깐 보게 되면, 자, 보시면은 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보시면은 2,200원 주 대차 잔고가 현재 1,50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매수세는 뭐냐면
분명히 두산에 대한 호재로서 끌어당겨지는, 그러니까 호재로서 많은 사람들이 두산을 매수하는 매수세도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대차를 쳤던 애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가격을 보셔야 돼요. 이거 2,100만 주 있잖아요. 2,100만 주. 요때 당시에 주가 얼마요? 7만 원, 8만 원이죠. 그럼 이때 대차를 또 쳤던 사람들은 요걸 좀만 땡겨서 20, 25, 10, 01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땐 자, 대차 잔고가 1,700만 주에서 언제 많이 늘었죠? 언제? 요때. 보시면 8만 원대, 7만 원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럼 지금 대차를 빌렸던 애들이 평균적으로 7만 원, 8만 원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10만 원 구간 돌파하면 얘네 얼마 손해 봅니까? 2만 원 손해 보죠. 2만 원. 더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무한대로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8만 원에 빌렸다. 8만 원에 1,000억을 빌렸어요. 1,000억. 근데 주가가 만약에 만 원이 10만 원이 돼. 그러면 나 주당 얼마 손해요? 주당 2만 원 손해예요. 왜? 내가 8만 원에 빌린 거 10만 원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25%죠. 250억의 손해라는 거예요. 대차 빌린 애들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대차 물량을 지금 자리에서 갚고 있는 거다. 그럼 저는 그거예요. 10만 원 구간을 돌파를 못 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결과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 막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구간을 돌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째 공매도 대차 친 애들도, 대차는 제가 봤을 때 뭐 같은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0만 원 구간을 돌파 못하게 해야지. 여기서 뭐가 나와요? 10만 원 구간 돌파 못하겠네 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을 여기서 최대한 받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받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신고가고 자리 자체가 제가 계속 이 구간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가 뭐요? 굉장히 버티기 힘든 자리다. 개인 투자자가 신고가기도 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 움직이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 자리예요. 재미가 없으면 뭐요? 매도하죠. 재미가 없으면 뭐한다? 재미가 없으면 매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또 털리는 구간이다. 그래 대차랑 공매도들도 답답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주가를 이제 눌러야 되는데 분명히 주가를 누르는 애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올리려는 애들과 주가를 밀어내려는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뭐요? 상방에 대한 분위기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르려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많은 물량을 여기서 확보를 해놔야지 더 비싸게 안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만원 구간을 최대한 막아야지 10만원 구간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8만원에 빌렸는데 15만원에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 원금 다 날리는 거 사실상 8만원에 빌렸는데 주가가 17만원 돼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당 얼마 손해요? 주당 9만원 손해예요. 내가 8만원에 빌렸는데 17만원에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손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물량 확보를 많이 하는 단계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봤지만 공매도 잔고 줄어들죠. 대차 잔고 줄어들죠. 근데 이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구간들은 공매도나 주가를 누르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대차 잔고 계속 줄어들죠. 그죠? 공매도 잔고 어때요? 공매도 잔고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럼 지금은 공매도랑 쇼스키즈 애들도, 공매도와 이 대차 애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적으로 공매도 수량 줄이고요. 대차 잔고 줄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불리하는 걸 아니까. 그럼 이 10만원 구간은 돌파는 전 사실상 뭐요?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누르고 있다 정도까지 보여지고, 어쨌건 올리려는 애들이 제가 봤을 때 물량 확보가 끝난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고 공매도 애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갚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무래도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럼 어느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또 대차 늘어나고 공매도 늘어나는 구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추가적인 호재가 한 방 터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 여러분들의 광기 어린 상승은 뭐냐면 분명히 공매도 애들은 뭐한다?
공격 또 들어옵니다. 대차 분명히 쳐요. 왜?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두산이 고평가된 구간으로 가는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저는 이 신호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한다? 나오고 나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매도 애들 대차 애들 뭐 하겠어요? 공매도 또 치고 대차 또 치겠죠. 근데 이렇게 공매도 대차가 쌓인 상황에서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다가 횡보하겠죠. 횡보하겠죠. 공매도 대차가 막 쌓여요. 이 구간에서 쌓여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자 쌓이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터져요? 대형 호재. 여기서 갑자기 대형 호재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밀어 올리는 세력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에 들어오겠죠? 그죠? 개인들 매수에 들어오겠죠? 플러스 뭐요? 여기서 대차랑 공매 친 애들 뭐요? 쇼트키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상승 나오다가 뭐 여기 변동성 나올 수는 있겠죠. 상승 나오다가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 나오면서 대차 공매도 늘다가 호재 나오면 대차 공매 쌓인 상태에서 쇼트키즈 플러스 대차 물량 갚는 거 모두 쇼트키즈죠. 플러스 밀어 올리려는 세력들 그죠? 밀어 올리면서 뭐 엑시트 하든가 하겠죠. 그 세력들 플러스 개인의 매수세. 지금 코스피 5,500 시대죠.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광기 어린 상승. 과거에 두산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보시면은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정고점 자리를 뚫어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뚫어내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 줄 때 분명히 정신 못 차리고 다들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매수를 할 거다. 안 봐도 비디오죠. 매수할 건데 이때 뭐 하자? 이때 우리는 유유히 팔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꼭대기를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보시면은 출발 자리가 어디요? 출발 자리가 얘네가 저점 구간부터 어디죠? 여기 구간 따지면은 12,000원 구간이죠. 12,000원 구간.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는 구간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디면 여기가 15,000원 자리, 16,000원 자리죠. 그럼 몇 배 올랐어요? 여기까지? 거의 한 대략적으로 2배가 올랐어요. 그죠? 1, 2주 만에 2배가 올랐다면 1, 2주 만에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1, 2주 만에 2배가 오른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요?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그러다 어떻게 다 물렸다라고 다 물렸다 여기서.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도 왜 제가 이 종목이 여기서 50% 60%더 빵빵빵빵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현대차 사례 봤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차 시총 얼마예요? 시총 100조죠. 지금 100조잖아. 지금 100조. 여기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여기 따졌을 때 120조였잖아요. 120조. 맞죠? 120조였죠. 120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시면은 얼마죠? 30만 원이었죠.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60조였어요. 60조. 60조였단 말이에요. 60조. 근데 이때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갔잖아. 신고가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개인만 샀는데 봐봐요. 개인만 샀잖아. 여기서부터.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자 1월 7일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만 주공장창 엄청나게 매수해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현대차를. 맞잖아요. 개인만 엄청나게 매수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개인이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특히 끌어올렸죠. 두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이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이들이 이제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많이 모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예요. 저는 주가가 이렇게 60조에서 120조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개인의 힘이 진짜 컸었다. 그죠? 컸었다. 그럼 지금 두산업티 보면 시총 얼마입니까? 시총 얼마? 시총 60조예요. 60조. 120조 어떻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이렇게 광기 어린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뭐가 된다? 많은 개인 투자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구간이 진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어쨌건 매수를 했지만 현대차는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개인들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물량들이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요. 보이죠?
많이 빠져 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관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외국인이 나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고점에서. 근데 이 신호가 뭐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연속적인 장대 양봉. 이때 뭐 한다?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저도 정확한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 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전문가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고점을 아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점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뭐요? 매도 타이밍을 결과적으로 고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그래서 제가 그 분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빨리빨리 올려드리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이제 앞으로 1월 19일부터 다시 한번 증시가 열리는데 이 부분들 같이 함께 잘 대응해서 수익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SMR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만약에 폭발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란한 상승이 아닌 안정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 수상하게 주가가 어떻게 빵 튀는 갑자기 위로 막 튀어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다? 이거는 광기 어린 상승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이상이 없고 버티고 가도 되는 그림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드리죠. 에코프로나 과거에 2차전지 때,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30배, 40배 오른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번 이유는 정말로 딱 한 가지예요. 정말로 딱 한 가지, 돈을 못 버니 딱 한 가지다. 뭐였겠습니까? 매도를 못 해서요. 1,000원 하던 게 6만 원 갔어요. 60배 갔잖아요. 그리고 상식상 이게 어떻게 돈을 잃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평단이 만 원에 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뭐요? 손실 보고 있는 사람 많고요. 그죠? 평당 5,000원에 산 사람도 손실 보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당 5,000원에 사잖아요. 5,000원에 사면은 주가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요. 계속 사요. 평단 어떻게 돼? 평단이 2만 원까지 올라와요. 근데 주가가 6만 원 갔어. 내가 처음에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부터 6만 원까지 간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5,000원대 샀어. 5,000원대 한 200만 원 샀다. 근데 주가가 만 원까지 갔다. 15,000원까지 갔다. 그리고 만 원까지 조정받았어. 그럼 내가 200만 원 샀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사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 500만 원 추가 매수요. 그러니까 평단이 어떻게? 12,000원 쫙 올라가요. 지금 주가는 이제 16,000원인데. 그 또 3, 4만 원까지 올라가.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한 25,000원까지 조정받아. 그 25,000원대 또 어떻게 사? 500만 원만 사요? 아니 또 1,000만 원, 1,500만 원 사요. 내 평단은 어떻게 돼? 또 2만 원 초반으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조금 샀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뭐 한다? 추격 매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도 잘 보세요. 지금 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분명 있을 텐데 뭐 조금 들고 있는 분들은 100만 원,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몇 억.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고 있는 분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평단이 7만 원, 6만 원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10만 원 뚫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거냐면 15만 원 갖다 치자. 그럼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매수라고 있을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이게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두산을 끌고 가시면서 뭘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걸 잘 하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욕심을 내면은 돈 못 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그래요.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10배에서 100배 이렇게 먹는 게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게 주식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항상 말씀드리죠. 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유튜브 보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전 솔직히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익은 줄 때 어느 정도 챙겨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꼭. 왜냐면 수익을 못 챙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매수는 잘해도 어디서 매도할까? 근데 전 항상 그래요. 이 매도를 어디서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문제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매도를 어디서 해야지라는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는 순간부터 이 종목에 대한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공부가 아무리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가 선반영 되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지하셔야지 뭐 할 수 있다? 인지하셔야지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선반영된 걸 예측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두산도 마찬가지. 이 시가총액이 미래를 선반영 받은 거예요. 얼마? 3년, 4년을 땡겨 받은 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땡겨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갑자기 10년의 미래를 땡겨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항목이 발생한다라고, 이건 10년을 당겨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3, 4년 후의 가치를 지금 땡겨받고 있는 건데 이 3, 4년 후의 가치가 아니라 이 미친 상승 나오게 된다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혹시나 내가 두산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 때렸고 변동성 나오더라도 위로 계속 칠 수 있는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잘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두산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잡아내겠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다음 과거에 제가 9월, 10월에도 여러분들한테 스페이스 X 관련주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세트라이가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오픈 AI 상장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관련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남기셔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 스페이스 X 관련주 다음 오픈 AI 관련주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주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오픈 AI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주가 얼마죠? 22만 4천 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치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 아이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 I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 I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야?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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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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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좀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에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곧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오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 번호로 오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845-9951 이쪽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